11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을 쭉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위험, 탐욕, 포모의 시그널이 다가온다. 우리는 그 탐욕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자, 미국 증시가 강력하게 바닥에서 반등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하락 추세를 제가 단기 하락 추세 걸어놨었죠. 그리고 시장이 부러질 것처럼, 그쵸? 이때 시장이 부러질 줄 알았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살짝 하면서 부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얼마나 공포를 조장했습니까? 유가 150달러, 어디에선 250달러. 경기 침체 이슈와 함께 경기 폭락,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 원화 약세, 증시와 코인에 대한 위험 시그널은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이 공포의 시그널 속에서 결국 그들은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그 시그널에는 누가 있었죠? 블랙록과 뱅가드의 미국 국채의 매집, 국채금리의 하락. 그러면서 증시가 단기간 내에 보이시죠? 빵빵빵 갭상으로 똥똥 치면서 이 추세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치고 왔기 때문에 돌파 시도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물량을 소화하고 차례로 여기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를 차례로 돌파 시도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슈로 하나씩 볼게요. 간밤 나스닥이 1.38, S&P가 0.94, 다우가 0.6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원달러 환율이 이틀 새 35원으로 뚝 떨어졌다. 즉 원화가 강세입니다. 조금 이따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보여요. 아, 진짜 위험 시그널이구나. 원화가 강세구나. 환율 1200원대 갈까? 그쵸? 미디어는 호들갑입니다. 미디어는 늘 호들갑이다. 국제유가, 전쟁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지표 부진에 2주 연속 하락하였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 고용 과열 완화에 고용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와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였다.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끝낼 거야.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 국채금리가 급락하였다고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요. 국채금리의 급락을 만들어서 결국 증시의 상승과 위험자산의 시그널을 만든 겁니다. 그들이. 아시겠죠? 연준 금리 사실상 종료하였다. 연준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95.3, 저는 100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23.3, 너무 많이 나갔죠? 금리 인하가 나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금리 동결 구간이 이어질 때 자산 시장에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거는 중반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좀 뒤로 밀릴 것 같은데 지켜보면 되겠죠. 연준의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때 위험 자산의 엄청난 피날레가 예상된다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금리 인하 시그널은 오히려 경기 폭락을 반영할 확률이 높다. 이때는 자산 시장이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2006년에 금리를 동결을 하고 6월 달에 7월에 바닥을 찍고 자산 시장이 8월부터 돌아나가서 2007년 10월까지 엄청난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1년 이상. 그때와 상당히 유사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3개월 동안의 흐름인데요. 보이시죠? 최근 동안에 굉장히 가파른 하락을 보였습니다.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국채금리의 하락을 누가 만들었다? 블랙록과 뱅가드가 만들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금리가 스물스물 내려올 거다. 그때 위험자산이 반등 나올 거라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 국채 2년물의 흐름이에요. 얘는 더 보이시죠? 3개월 동안의 차트인데요. 보이시죠? 하락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안에 국채금리의 하락이 명백하죠. 2년물과 10년물, 시장금리의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 그리고 증시와 코인의 강세가 이어져 왔었다. 자, 비트코인이 달렸죠? 먼저 달렸죠. 그쵸? 이더리움도. 자, 먼저 달린 다음에 그 다음 물량 소화하고 지금 안 밀려요. 아래 꼬리 달면서 다시 이더리움 기준으로 코인 시장은 월봉 기준으로
250만 원 언저리 보이시죠? 제가 체크해놨어요. 여길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어낼 때 완벽한 코인 시장의 피날레가 나올 것 같아요. 본격적인 알트코인 장세. XRP도 보시면 827원 보이시죠? 얘도 쭉 하락을 치고 하락을 다지고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 과정 거치고 여기 다시 한번 매물 때 뚫어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키 맞추기 과정에서. 그래서 시장 지표를 보시면은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강세해요. 1312원. 보이시죠? 미국 증시의 슈팅이었어요. 나스닥에. 그쵸? 갭상으로 빵빵빵 치면서 단기 하락 추세를 금방이라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가 이렇게 급속도로 일순간에 전환되는 겁니다. 원화의 엄청난 가파름의 강세. 자, 그리고 달러의 약세. 보이시죠? 달러의 약세. 최근 흐름으로는 굉장히 가팔려요. 최근 흐름 동안에서는 국제유가의 85.1달러. 국제유가의 하락. 국제유가 150달러, 250달러로 미디어가 호들갑을 떨었죠. 전쟁 이슈로. 믿고 걸러준다. 그리고 제가 그렸던 그림대로 매크로는 진행되고 있죠. 이 말은 즉 시나리오 1의 가동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갈 겁니다. 이게 갑자기 가팔라지면 짧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추세를 그려 나가다가 일정 구간, 동결 구간 동안에 어느 순간 빵 친다. 이때는 차익 실현 구간. 지금은 이 초입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자,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매크로를 잘 읽어낼 수 있으면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뚫을 거라고. 그리고 시장 지표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렇게 바뀔 거라고.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유가 하락, 시장 금리의 폭락, 시장 금리의 폭락, 그리고 위험 자산의 본격적인 반등 장세. 이 정도면 박수를 쳐주셔야겠죠? 그리고 큰 그림에서 XRP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오늘 방송에서도 보시겠죠. 일관되게 얘가 다음 무명의 대장이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플루언서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큰 그림 또는 방향을 크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맥을 짚어내야 되겠죠.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장 안 좋게 보이는 상태에서 앞으로 좋아질 대상에.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죠? 지금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들어가서 꼭 제일 꼭지에 물려서 우리가 호구짓을 했죠. 가장 안 좋게 보일 때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일 때 그때는 위험 시그널이다. 가장 안 좋아 보일 때 앞으로 좋아질 대상에 개수를 모아 가셔라. 빠질 때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할 때 방향을 윗방향으로 확신한다면 매집 기회이다. 이때 미디어가, 가격이, 지표가 모든 게 동반돼서 수급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아가고 이 모습을 만들어내죠.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렇게 맥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죠? 손가락에 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지요? 겸손해야겠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웃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위스 중앙은행 토큰화된 자산거래 정산의 CBDC 활용 검토. 토큰화된 자산거래 정산에 CBDC를 활용하는 검토를 한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내셔널뱅크 헬베티아 페이즈 3로 불리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 소식에 이전에 며칠 전이죠. 스위스 12월 CBDC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UBS가 참여한다. 이 소식에 이어서 바로 오늘 토큰화된 자산거래 정산의 CBDC 활용 검토. 파일럿 프로젝트는 규제 아래 운영되는 6 디지털 익스체인지가 제공하는 분산 원장 DLT를 사용해서 스위스 프랑에 대한 홀세일, 도매용 CBDC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 그리고 6 디지털 익스체인지, 6,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은행들은 BCV, 바슬러 칸토날방크, 코메르츠뱅크, 그리고 하이포테카르코 뱅크, UBS, 자, 그리고 주커 칸도랄뱅크 등입니다. 여기 주커 칸도랄뱅크,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역사적인 스위스 은행 XRP를 통해서 암호화폐 물결에 뛰어들다.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 칸도라 뱅크는 XRP를 중심으로 6가지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및 보관 서비스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움직임은 API 기반 B2P 암호화폐 프로토콜을 활용하여서 시그넘 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탄생하였다. 시그넘,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 스위스의 디지털 뱅크입니다. 그리고 주커 칸도라 뱅크, 그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그 소식, 토큰화된 자산거래 정산의 CBDC 활용을 검토한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SNB, 스위스 내셔널뱅크, 식스 디지털, 홀세일, 스위스 홀세일, 여기에 주커 칸도라 뱅크 UBS가 참여합니다. 이들 은행은 채권 거래 시 발행자와 투자자를 위한 중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토큰화된 채권 정산은 발행된 CBDC를 사용해서 인도대 지불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토큰화된 채권 시스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토큰화된 채권 정사, 여기에 CBDC가 활용되는 그 프로그램이 또한 진행된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된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SNB는 도매용 CBDC를 사용해서 레포 트랜지션 거래 및 정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레포망. 제가 지난번에 HQLAX, 레포, 전 세계 금권의 대장들이 레포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자, 스위스 중앙은행은 SNB는 도매용 CBDC를 사용해서 레포 트랜지션 거래 및 정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레포, 지난번 방송에서 상당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요. 환매 조건부 채권, 한국은행은 일주일물 RP를 기준으로 해서 레포, 환매 조건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기준금리를 조절합니다. 초단기 거래이죠. 자, 기준금리, 그리고 콜금리, 그리고 91일물, 3개월물 CP, CD금리입니다. 무기명 양독성 예금증서, 1년채 통한채 금리, 3년채 국고채 회사채 금리,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기업가 가계에게 대출되는 대출금리, 이게 기준금리와 연동되게 되죠. 여기 이 기준금리, 초단기, 이 초단기 레포 시장이라고 하죠. 여기에 도매용 CBDC를 사용해서 레포 트랜지션 거래 및 정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망에 분산 원장이 입혀지게 된다. 여기 나서고 있는 건 누구다? 식스,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 SNB, 주커 칸도라 뱅크 UBS, 이들이 참여한다. 전 세계 중앙은행, IMF, BIS 및 각 재무장관이 모인 스위스 중앙은행 SNB 고위급 통화 모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SNB, 홍콩 중앙은행, 홍콩 통화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때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을까요? IMF 총재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현재 무언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겠지요. 그 확인되는 연장선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보셨죠?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 얘는 식스, 스위스 증권거래소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 SBI와 식스, 디지털 자산 합작사 아시아넥스트, 싱가포르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스위스의 증권거래소 운영사 C6와 일본의 금융 대기업 SBI 그룹이 조인트 매처 아시아넥스트를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 6와 SBI가 연결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6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이자 스위스의 디지털 뱅크인 시그넘 뱅크는 다우라 지분을 인수한다. 시그넘과 6가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그넘의 홈페이지에 주커 칸도라 뱅크는 시그넘 뱅크를 통해서 모바일 친화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좀 전에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주커 칸도라 뱅크는 XRP를 중심으로 6가지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및 보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주커 칸도라 뱅크 보관 서비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으로 보시죠. 이 시그넘의 바로 보관 서비스는 누가 한다?
우리의 주요 전략적인 보관 파트너는 메타코를 활용하는 커스터디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메타코 그리고 시그넘. 시그넘은 메타코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사용한다. 주커 칸도라뱅크, 식스와 SBI, 그리고 시그넘. 다시 한번 오늘 나왔던 스위스 중앙은행 토큰화된 자산거래 정상의 CBDC 활용을 검토한다. 그러면서 파일러 프로젝트는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가 제공하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해서 스위스 프랑에 대한 홀세일, 도매용 CBDC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 UBS와 주커 칸도라뱅크. 감이 오시죠? 끝났습니다. 설계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 그림. 왜 이들이 모여서 다음 통화 시스템을 새롭게 판을 짜는 겁니다. 스위프트 2.0을 기반으로 해서. 자, 지금 이 자료는요, 커스티 발로우 이분의 트위터에 지금 게재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뭐다? 이미 시스템은 끝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가치가 1000배 이상이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이것도 최소로 잡았죠. 지금은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죠. 누가 보면 미친놈이죠. 예전에 비트코인을 뭐 한 100원일 때, 200원일 때, 1000원일 때 투자한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지금 5천만 원이죠. 이 미친놈이라 불렀던 사람들은 지금 들어올 겁니다. 아직도 못 들어가면 한 10억 대에서 들어올 건가요? 그쵸? 우리는 초기 시장 선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격과 지표와 소송과 모든 걸로 막아놓고 있죠. 그쵸? 다음 문명의 대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를 확신하신다면 빠질 때마다 개수를 모아가셔라. 1000배 이상 확신하신다면 이것도 저는 최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팔로우의 그림이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